김정현의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건 기자가 나오셔야 하는데 휴가를 떠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없는 일정을 미리 잡아놨나 봐요. 네, 아주 귀신같이 이런 것도 다 체크해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프리미어리그의 겨울 휴식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일을 비롯한 다른 빅리그는 다 중간 휴식기가 있어요. 예. 워낙 대장정이기 때문에 한 번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프리미어리그는 그걸 둘 수 없을 만큼 경기가 많아서 못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느 한 주에 2주일치 일을 하더라도 한 주는 쉬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번 시즌부터 휴식기를 신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쉽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의 절반, 그 다음 주말의 절반씩 번갈아 가면서 쉬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일단은 2연은 집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FA컵 재경기 일정이 잡혔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해서 골까지 넣었네요. 네,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잔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끔찍한데 네, 사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네. 일을. 네. 아무튼 오늘 새벽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FA컵 32강 재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예, 굉장히 명경기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끈질긴 경기였는데 토트넘의 선제골, 사우샘프턴의 2골, 이어서 토트넘이 또 2골을 넣으면서 역전의 재역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요.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후반 42분 경기 막판에 문전에서 돌파하다가 골키퍼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이걸 직접 처리하면서 역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잔업을 치르지 않고 한 번 정도는 쉬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팀 상황이 그게 안 되죠? 네, 이제 FA컵 재경기가 있긴 했지만 다른 팀들보단 덜 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0일 정도 좀 휴식이 있으니까요. 예. 이번 경기까지는 무리뉴 감독이 주전들을 좀 무리하더라도 투입하고 앞으로 휴식을 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FA컵이 원체 유서 깊고 비중 높은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진을 투입하는 경우는 또 없기도 하죠. 그래서 공격의 중심인 손흥민과 라멜라를 유지했고요. 이제 세 번째 공격수가 베르베인이었는데 이제 뛰지 못하게 돼서 세센용을 대신 투입했습니다. 이 조합으로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풀타임 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가 됐죠. 근데 경기력 면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밀렸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네, 사우샘프턴이 상당히 단단한 축구를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경기 끝난 뒤에 상대팀 사우샘프턴이 더 강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토트넘이 고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뭐 단적인 사례들이 경기력이 요즘 떨어진 예전에 주전이었던 수비수 얀 베르통원이 있는데 네. 베르통원을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빼버렸습니다. 베르통원 선수가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도 이제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또 벤치에 아껴뒀던 델리 알리까지 투입했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죠. 델리 알리가 루카스 모우라의 동점골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손흥민의 역전골도 그 알리의 멋진 패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실상 알리 어시스트나 다름없었어요. 네. 경기 끝난 다음에 알리가 약간 좀 뉘앙스가 너희도 좀 잘 좀 해라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PK를 얻어낸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다이빙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이지 않았냐라는 시비가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앵거스 건 골키퍼의 손이 손흥민의 다리를 명백히 거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동작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 위로 일부러 넘어지는 게 아니고 골키퍼를 피해서 나가려고 상당히 절묘하게 이제 골키퍼 동선을 피해서 왼발로 볼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을 썼어요. 그런데 오른발을 이제 골키퍼가 채면서 넘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팀이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력은 좋지 않아도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최근 4경기 프리미어리그 2경기, FA컵 2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당 한 골씩 넣으면서 4경기 4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최근 2연승을 거뒀는데 2연승도 2연승이고 손흥민이 최근에 골 넣은 4경기에서 3승 1무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지난 12월 또 1월 이 2달 동안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 부진을 털어내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서 14골을 넣으면서 역시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도 엘리트 득점원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만한 기록은 지금까지 4시즌 동안 네. 이제 3시즌 전부터 지금까지 4시즌 동안을 보면 FA컵에서 손흥민이 11골을 넣었네요. 이게 같은 기간 동안 모든 FA컵 참가 선수 중에서 최다 골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을 이번에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지난 맨시티전에서 선제골 넣은 이적생 베르바인이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규정상 FA컵 재경기는 선수 등록이 안 돼서 네. 바로 지난번 경기 선수단으로 등록된 그 멤버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합류한 선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서 못 나왔다고 하고요. 그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그 세세뇽이라는 다른 윙어가 메웠습니다. 자, 베르바인이 이번 경기는 못 나왔지만 지난 맨시티전이 데뷔전이었는데 활약이 좋아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돼요. 네, 지난주 이적 직후에 소개해드렸던 베르바인이 이제 PSV 에인트호번, 네.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팀에서 온 윙어입니다. 이제 네덜란드보다 잉글랜드 리그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데뷔하자마자 그 경기에서 이제 선발로 뛰었고 그것도 상대가 맨시티였습니다. 예. 또 그 경기에서 골까지 넣으면서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고요. 골만 넣은 게 아니고 수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경기 중에 쥐가 나서 교체됐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을 예.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또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이라면 또 이 질문 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은 어때 보였나요? 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예. 베르바인이 이적하기 전에는 수비 가담이 약점이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욕이 지금 넘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날은 수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동료들이 수비를 못해서 대신 수비 가담하느라 힘들었던 손흥민이 네. 베르바인과 모우라 같은 이제 수비를 좀 더 잘하게 된 윙어들에게 윙어 자리를 맡기고 최전방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맨시티전에서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한 30분 정도 뛰었고 그 다음에 열린 사우샘프턴전에서는 손흥민이 아예 최전방에서 쭉 뛰었거든요. 예. 우리가 쭉 얘기해 왔던 게 케인이 없으면 손흥민을 공격수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마침내 가능해지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승세를 토트넘이 이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리뉴 감독이 그래서 휴식기 동안 제대로 된 휴가를 주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예. 선수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네. 소리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휴식기 직후에 에스턴 빌라, 이제 프리미어리그 약체 에스턴 빌라전을 넘기고 나면 2월 20일에 RB 라이프치히 독일에서 선두 경쟁하고 있는 팀과 챔피언스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기 동안 이 라이프치히를 잡기 위한 특훈을 하겠다는 거죠.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16강에 올라 있고 라이프치히와 홈 어웨이로 두 경기에서 이기면 18강 가는 거잖아요. 챔피언스리그 16강과 8강 사이는 단 두 경기로 갈리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무리뉴 감독이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토트넘이 FA컵 16강에 진출을 했고 다른 16강 진출 팀들도 가려졌나요? 네, 재경기가 모두 6경기나 있었는데 오늘 예. 새벽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중에 재밌었던 게 리버풀도 재경기가 있었는데 선수들 휴가를 뺏을 수 없다는 클럽 감독의 주장 때문에 아예 2군 감독이 이끄는 2군으로 재경기를 했죠. 네. 1군 휴가를 주고요. 이런 상사 밑에서 뛰어야 하지 않나. 분명한 법작입니다. 네, 그렇죠. 의욕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예. 네, 알리송 골키퍼는 브라질에 갔더라고요. 그새 그렇군요. 토트넘 경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근데 그 2군 선수들이 이겼어요.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붙는 매치업이 딱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토트넘과 노리치 시티의 경기고요. 나머지 하나가 첼시 대 리버풀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매치가 있다면 루니가 돌아온 더비와 맨유의 격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루니에겐 일종의 친정팀이죠. 예. 무려 13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루니는 거의 맨유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맨유와 맞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루니가 미국 진출을 했다가 바로 지난달에 그 더비 카운티는 2부 리그 팀이죠. 잉글랜드 2부로 돌아오면서 잉글랜드 무드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2부 리그이기 때문에 맨유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운명의 장난처럼 절묘하게도 FA컵에서 바로 만나게 됐고요. 또 재밌는 거는 루니가 맨유를 상대로 뛴 적이 이제까지 6번 있거든요. 예. 근데 모두 무득점이었고 아하. 루니가 소속돼 있던 에버튼이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루니가 맨유 소속으로 뛴 경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뭐 첼시라든가 아스날 이런 팀들을 상대로 뛴 경기가 훨씬 많은데 그 경기들보다 맨유 상대의 경기 무득점이 가장 길다. 그러니까 루니 입장에서는 맨유는 친정팀인 동시에 가장 천적인 팀이기도 네. 한 거죠. 재밌는 경기가 됐습니다. 자, 과연 이 경기에서 루니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노리치 시티의 대결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노리치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팀이라서 2부, 3부 팀들보다는 껄끄럽겠지만 그래도 리그 최하위입니다. 그 아까 얘기한 손흥민의 4경기 연속골, 그 시작이 된 경기가 또 노리치전이었고 손흥민이 그 경기 결승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FA컵 경기는 또 토트넘의 홈에서 열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여러모로 토트넘이 유리하긴 합니다. 물론 뭐 단판 토너먼트 경기고 공은 둥그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네. 그리고 아까 손흥민 선수의 그 다음 경기 일정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 한 열흘 정도
쉴 수 있지만 뭐 훈련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의 골 감각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휴식기, 뭐 말만 휴식기지 특훈기니까 예. 연차 때 연수를 보낸다. 내 회사가 연수를 보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네. 그렇게 비유하니까 진짜 절망적이네요. 네, 제가 계속 이런 거에 비유하게 되는데 직장인으로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손흥민 선수 이게 쉽게 지나게 나서 16일 일요일 밤 11시에 에스턴 빌라와 경기를 하는데요.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밌는 얘기 중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서 손흥민은 연속으로 경기를 좀 빡빡하게 하면 오히려 경기력이 올라오고 쉬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골감각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훈 열심히 연수 받아야겠네요. 자, 다른 우리나라 유로파 선수들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 황의조 선수의 골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Messi, immens Messi, en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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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i, 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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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 현장의 소리, 레전드들의 이야기. 스포츠에서 모두 다 만나보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랄롱도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휴가를 간 이건 기자의 목까지 김정용 기자가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떤 게 나으세요? 같이 하는 게 나으세요? 혼자 하는 게 나으세요? 이건 기자 듣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방해되죠? 네, 농담입니다. 네. 다시 다음 주엔 돌아오시니까 또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프랑스 리그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 소식을 전해왔어요. 네, 브레스트라는 프랑스 팀과 가진 경기였는데요. 원정 경기에서 경기 초반 헤딩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브레스트와 보르도는 1대1로 비겼고요. 황의조 입장에서는 작년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골이었습니다. 황의조는 계속 윙어로 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선 3골은 다 그 드리블하다 날린 중거리 슛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골은 그 코너킥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전에 들어가 있다가 헤딩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몰아넣기에 좀 강한 타입이다 보니까 골 소식 많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작년 11월까지라고 하면 뭐 사실 데뷔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골 몰아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겨울에 컨디션 떨어질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가벼운 부상 때문에 이제 좀 컨디션이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병역 문제 때문에 행정 처리하느라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 가기도 했고요. 이번 골을 계기로 이제 컨디션이 쭉 올라왔다고 본다면 앞으로 또 몰아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소속팀 보르도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좋지는 않죠. 최근 2경기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이제 실점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수비는 안정됐고 다만 공격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경기 통틀어서 단 1실점만 내주면서 수비가 안정화됐는데요. 득점력이 좀 문제예요.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대로 된 공격수를 사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신 그래서 수자 감독이 지금 쓰는 카드가 뭐냐면 공격수를 많이 투입한다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주로 한 경기에 3명 정도 공격 자원을 넣었다면 지금 4명을 넣습니다. 지미 브리앙, 니콜라 드프레비우, 황의조 여기에 위용 1명 더 이런 식으로 4명을 투입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먹힌다면 잘 안착이 된다면 뭐 순위가 오를 수도 있겠죠. 네, 현재 12위 머무르고 있고요. 다른 우리나라 유럽파들 근황은 어떤가요? 일단 뭐 이재성 선수가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지난주 주중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주말 경기에서도 선발 출장에서 풀타임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선수의 소속팀인 홀슈타인 킬이 연구지가 킬이라는 독일의 상당히 외진 도시인데요. 여기까지 그 서영재 팀 동료 서영재도 있거든요. 이재성 서영재를 보겠다고 찾아간 한국 사람들을 이재성 선수가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재성 선수 어머니가 갑자기 이게 뭐니 이러면서 갑자기 10몇 명 되는 장정들에게 떡볶이를 헤매 계셨다고 굉장히 훈훈한 일이 있었고 어머니 생각은 안 하네요. 아니 10인분을 만들라고 이러면서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윤일록 선수 보통 이제 한국과 J리그에서만 뛰어왔던 윤일록 선수가 이번 겨울에 유럽 진출을 했죠. 몽펠리에라는 프랑스 팀을 이적했는데 벤치에 2번 들다가 오늘 새벽 매치 상대로 종료 직전 교체 투입되면서 데뷔를 했고요. 네. 앞으로 좀 주전으로 등극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랑 이청용 선수 국내 복귀설이 지금 한창 핫한 상황인데 뭐 기성용 선수야 뉴캐슬과의 계약을 상호 해지했지만 이청용 선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 사정만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기성용 선수는 뉴캐슬에서 풀어줬죠. 뉴캐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성용이 약간 전략 외였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풀어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청용 선수와 보험의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이청용 선수가 보험에서 받는 연봉이 더 적기 때문에 보험이 일찍 풀지 않아도 인건비 부담이 적고 둘째로 이제 이청용은 보험에서 주전급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청용 선수의 계약 기간이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과 계약이 끝나고 FA가 되면 그때 K리그로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시기는 K리그 여름 이적 시장인 7월이 지금 오는 것보단 7월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더 유세하죠. 네, 국내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그리고 더 얘기하고 싶지만 내일 금요일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에서 또 써먹을 소재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두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자면 최근에 이 바르셀로나의 에릭 아비달 단장과 리오넬 메시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졌어요. 네, 아비달 단장은 선수 시절에 메시와 동료로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였던 선수인데 최근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병으로 일찍 은퇴하고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감독을 교체했거든요. 근데 지난 발베르데 전 감독이 그 해임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는 식의 뉘앙스 인터뷰를 했어요. 그 메시가 여기 발끈한 거죠. 그래서 아비달의 그 인터뷰 장면을 캡처해서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정말 태업한 선수가 있으면 누군지 이름을 밝히던지 이렇게 비겁하게 하지 마라라고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메시 입장에서는 좀 후배 선수들을 좀 보호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메시가 뭐뭐 했다 이런 거 기사로는 워낙에 많이 나왔지만 진짜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조용히 사는 편이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선수였는데 아마 좀 동료들을 좀 보호하고 선수들을 좀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움직여야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듣기로는 에릭 아비달 단장이 잘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메시가 더 위니까. 네, 상황이나 뭐 수렴청정 같은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 추측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장 최근 보도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달 단장을 당장 해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는 쪽으로 바르셀로나가 가닥을 잡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이슈들 중에 김정용 기자가 주목하는 게 있나요? 우리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다른 리그로 간 선수들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로멜로 루카쿠 메뉴의 주전 공격수였다가 지금 인테르 밀란의 주전 공격수를 하고 있는 루카쿠가 이탈리아로 간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주는 페어플레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인종차별과의 싸움에 앞장섰다. 가자마자 인종차별 엄청 많이 당했는데 좀 맞서 싸웠거든요.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 경기에서 팀 내 후배인 에스포시토라는 17세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어머니가 와서 경기를 보고 있다는 걸 루카쿠가 알았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이 선수에게 양보해서 프로 데뷔골을 넣을 수 있게 도와줬고 이 후배가 울었거든요. 뭐 이런 여러 장면 때문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고요. 뭐 약간 이건 좀 가십성일 수도 있는데 에릭센 토트넘에서 이제 이태리로 간 에릭센도 최근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포지션의 인테르 선배인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선수 스네이데르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현지에서 물어봤어요. 에릭센이 스네이데르와 나의 공통점은 탈모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머리가 좀 없다는 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력도 공통적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 리그별 판도를 짚은 지가 좀 오래돼서 한번 판도를 쭉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리그는 리버풀 독주니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2위 경쟁이 재밌네요. 네, 리버풀 독주가 토트넘 맨시티 잡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 벌어져서 22점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거기는 독주를 넘어선 다른 표현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말에서도 있으면 쓰고 싶습니다. 자, 2위 경쟁은 맨시티가 그렇게 미끄러진 덕분에 맨시티와 레스터시티가 승점 2점 차로 2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위 싸움도 아주 치열한데 4위 첼시를 어느덧 5위 토트넘이 승점 4점 차까지 추격했어요. 토트넘이 충분히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놀 수 있는 자리까지 왔고 그 아래 셰필드, 메뉴, 울버햄턴도 다 4위가 가능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 2위 경쟁이랑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에 선두로 올라왔네요. 네, 지난주에 선두로 올라섰는데 지난 주말에 1위 레알 마드리드, 2위 바르셀로나가 모두 승리하면서 이 순위를 좀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벌어질 뻔했어요. 그 발베르데 감독을 내치고 키케 세티엔 감독을 선임한 바르셀로나가 감독 교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훨씬 약체인 레반떼와 경기를 했는데 비길 뻔했어요. 이 경기에서도 메시의 이도움 그걸 받아먹은 유망주 공격수 안수 파티의 두 골로
2대1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이 2위 바르셀로나 뒤로 촘촘하게 팀들이 또 뒤따르고 있죠. 네, 3위 헤타페, 4위 세비야, 5위 발렌시아, 6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내려가면은 8위까지도 4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위부터 8위까지 4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현재 프리메라 리가의 모습이죠. 네, 잉글랜드나 스페인이나 참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힘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리그는 어떤가요? 네, 프랑스는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이 독주를 하고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4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2위 마르세유와 승점차가 12점으로 벌어져서 거의 리버풀처럼 되고 있고요. 여기는 독주 그냥 써도 되겠네요. 여긴 독주 정도. 네, 독주 정도. 황희조 선수가 소속된 보르도가 그 2위 마르세유와 비기면서 또 벌어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벤투스가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유벤투스를 인테르 밀란이 한 경기 차이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풍의 팀 라치오가 인테르와 승점 1점 차로 바로 아래 3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세 팀이 선두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데스리가는 어떤가요? 분데스리가가 최근에 판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이 좀 3, 4위 정도에 있고 의외의 팀들이 1, 2위를 형성하고 있는 판국이었는데 바이에른 뮌이 최근 연승 행진을 하면서 1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 시즌 중반에 니코 코바치 감독을 경질하고 한지 플릭이라는 원래 바이에른 축구 스타일에 더 가까운 감독을 새로 선임했는데 이게 효과를 보면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위가 바이에른 뮌이고요. 2위가 그 라이프치히입니다. 자, 이런 순위 경쟁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말에 좀 시선을 모으는 경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 선수가 뛸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먼저 좀 연달아 열리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토요일 밤 11시에 권창훈 선수가 소속된 프라이부르크가 호펜하임과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는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발렌시아가 헤타페와 경기를 하고요. 이번 주말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한국 선수 관련된 제일 큰 빅매치는 이거 두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 시간이 좋지 않은데 월요일 새벽에 빅매치가 연달아 열립니다. 월요일 새벽 2시에 바이에른 뮌과 라이프치히 좀 전에 말한 그 독일 1, 2위 대결이 열리니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 4시 45분에는 아주 유서 깊은 경기인 밀란 더비 인테르 밀란과 AC 밀란의 맞대결이 열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 김정용 기자는 어떤 경기를 직접 보실 거예요? 제가 그 이탈리아 축구를 원래 좋아해서 그 밀란 더비는 좀 챙겨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AC 밀란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돌아온 다음에 이 팀이 상승세를 탔거든요. 전반기 내내 거의 망해 있다가 이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치열한 경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리그 이야기 많이 못하는데 이탈리아 리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축구 이야기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함께해 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